정치권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굳히기, 뒤집기, 갈아엎기. 19대 대선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V토론 이후 밑바닥 민심 또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대 전략 지역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구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권효 대구 경북 취재본부장 나와 계시죠? 네, 대구입니다. 네, 이 대구 민심이요. 혼돈에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세를 보이는 홍준표 대 안철수 구도, 이 두 후보 간 저울질 끝났습니까?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네. 그 티켓 유권자들이 이제 판세를 주시하면서 저울질은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전략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뚝 떨어지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최근 자체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에도 홍 후보가 30을 넘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부족하지만 어정쩡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다는 그런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양자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나 네. 그런 구도가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2일 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만약에 홍 후보가 20% 정도를 넘을 경우에는 넘을 경우에는요. 보수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네. 그런 전망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광주 호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광주 호남 취재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광주입니다. 네. 예,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문재인 대 안철수 두 사람의 호남 대결이 최대 관심사로 굳어지고 있는데 호남 대첩 과연 누가 웃겠습니까? 네, 호남에서는 지금 야권 텃밭의 막판 민심을 잡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 대첩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호남 민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인 판세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호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국민의당 캠프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예. 캠프에서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해 무척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물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TV 토론 영향이 큰 것 같다고 했습니다. TV 토론이요? 예. 안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 떨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TV 토론을 보면 정치인으로서 결단력과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 네. DJ 정부 햇볕 정책에 대해서 입장이 모호하다.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광주 전남을 찾아 야권 후보로서 정통성과 준비된 대통령님을 강조하면서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그랬죠. 호남에서 안정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밑바닥 민심을 확인한 때문인지 시종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내일 광주 전남을 찾아 총력 유세를 벌일 예정인데요. 내일이요? 예. 선거일인 9일 이전까지 광주 전남을 2번 정도 더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 광주와 전남 18개 의석 가운데 16개를 차지하고 있는 강점을 예. 최대한 활용해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구와 호남의 민심 들어보셨는데요. 대구와 호남의 표심이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호남에는 지금의 야당, TK는 지금의 여당에 대한 몰표를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뭔가 표심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최신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대선 주자의 지지도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 기호 1번 1.8%포인트가 하락은 했으나 지금 현재 단연 1위를 굳히고 있습니다. 42.6%요. 안철수 후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주 쪽에서는 초조감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런 수치 때문이겠죠. 20.9%가 나와서 양강구도의 그 모습이 깨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왜냐면요. 홍준표 후보 3번, 기호 3번 16.7%로 3.7%포인트나 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를 뒤어서 7.6%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는 그 마지막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대선 주자 지지도 우리가 지금 1주 전, 2주 전에 봤던 그 양강 구도가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봐도 될 수 있는 수치들인가요?
네, 제가 볼 때 일단 기호 정정을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기호 2번이고요. 그렇죠. 안철수 네네. 후보가 기호 3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초반에 시작했던 그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이제 선거 중반전에서 종반전을 접어들면서 예. 1강 2중 구도, 심지어는 그 홍준표 후보가 자체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를 앞섰다라고 하고 주장할 정도로 주장이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양강 구도는 확연하게 끝나고 오히려 예. 1, 2 격차보다 2, 3위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들면서 실제 이중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선거의 속성이 네. 선거가 종반전으로 갈수록 정당 회귀 투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네. 진보는 야권으로, 보수는 여권으로, 중도층은 정당지지로요. 좀 얇아지고요. 특히 트럼프발 안보 이슈가 커지면서 아마 진보 대 보수, 야권 대 여권의 안보를 두고 첨예한 갈등들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중도 지형들을 약화시킨 게 아닌가라고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와 CBS가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4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가장 최신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한호석 국장, 예. 이 판세 지금 어떻게 보셨나요? 그 사실상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환상의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환상의 구도요. 그러니까 뭐 혼자 독주 체제를 가면서 2위권 후보가 이제 각축을 벌이는, 그러니까 소위 균형 전략을 펼 수 있는 환상의 구도가 지금 형성된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이제 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역전 가능성까지 봤던 것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중도 보수층이 네. 상당히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지지층이 상당히 떨어져 나오면서 전략적으로 지지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략적 지지의 대상이 누군가? 예, 네. 그러니까 헷갈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거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벌어지고 예. 또 홍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 혹은 홍준표 지지는 아니었지만 보수 입장에 섰던 사람들, 헷갈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오케이 지더라도 그러면 홍준표를 소신 투표해서 지지하겠다 이런 현상도 네. 이제 투표요.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홍준표 간의 2강 대결 구도가 치열해지면서 사실상 예. 문재인 후보는 안정적으로 마이웨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의 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그 어떤 오류를 저희가 정정하는데요. 이 순서는 지금 지지율 순서이고 앞서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문재인 후보 1번, 기호 순대로 가면 홍준표 후보가 2번, 안철수 후보가 3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TK 지역에서는 더 쑥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캠페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일단 어쨌든 안철수 후보 측에서 소위 공동정부 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꺼냈고 네.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홍준표 후보의 추가 상승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점도 있다는 걸 좀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한계요. 예, 홍준표 후보가 지금 저렇게 붕 뜬 것은 첫째 떴다. 태극기 네. 태극기 세력을 확고히 모은 거예요. 예. 태극기 세력이요. 거기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홍준표 후보는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시절에 끌고 왔던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공중전에서의 효과를 조직을 통해서 바닥에서 긁어 모아야 되는데 그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실제 있다. 그 당세 그 약화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그 상승세를 탔는데 네. 이번 선거가 갖고 있는 사실상 최순실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의 선거 어떤 성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도 표심을 확고히 끌어오기에는 상당한 제약률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예.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네. 이 여론조사다 대구 경북만 저희가 따로 띄어서 봤습니다. 역시 저희가 이 1등, 2등, 3등 순서대로 배치했는데 이번에는 기호 순대로 나왔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가 대구 경북 33.5%, 지난주보다 4.1% 올랐습니다. 1등.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29.1%, 6.2% 상승했습니다. 2등.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13.4%가 빠지면서 12.1%.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가 순위가 TK에서 역전이 된 거죠.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 순서인데 TK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1박 2일 동안 대구를 다녀왔는데요. 아, 네. 현지 취재. 네, 근데 저 여론조사보다 실제 체감하는 여론조사는 이미 1등도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 네. 그 CBS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30%를 좀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 제가 1박 2일 동안 그 시장과 아니면 길거리라든지 아니면 젊음의 거리를
다니면서 만나본 유권자들은 예. 또 이제 택시를 타면서도 택시 기사분들에게 여쭤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그 한때 마음을 줬던 것은 네.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누군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자유한국당 후보라든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워낙 지지부진하니까 네. 안철수를 밀어주면 문재인을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 심리로 좀 표가 모였다가 네. 이제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 보면서 아 정체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예. 조금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네. 그래도 우리 후보를 찍어주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누구를 찍겠습니까라고 하면 안철수가 괜찮긴 한데 마땅치 않아서 예. 결국 내 후보였던 홍준표를 찍겠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지금은 33.5 대 29.1이었지만 예. 이제 내일이 되고 이제 공표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5월 2일 아닙니까? 예. 5월 2일쯤이 되면 대구 경북에서는 최소한 1위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그 구정차장께서 개인적으로 확인하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개인적 네. 의견이라는 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수치가 나온 건 아닙니다. 네네. 예, 다음 우리 이제 또 하나의 격정지 호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권의 심장 어디로 봐도 정권 교체인데 누구를 찍어줄까라는 아주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는 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지에서 직접 연결을 해서 방금 전해드렸잖아요. 단연코 1등이 지금 51.4%를 기록하고 있는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인데 물론 조금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단연코 1위라고 볼 수 있고 양강 구도 자체도 이미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7% 그 뒤로 안철수 후보가 있고 있는데 물론 미미하게 이제 0.6%포인트가 상승은 했지만 과연 그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금 현지 분위기로서는 조금 모자라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들어본 이야기고요. 이제 심상정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가 그 순서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앞서서도 TV 토론을 보면서 문재인 후보를 좀 꺾을 수 있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대구에서도 하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실 호남에서도 그런 정서가 상당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들어보면. 여론조사가 보면 일단 네. 무선을 한 80% 정도 했고 유선을 무선의 80, 한 그렇죠. 20%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좀 비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광주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선을 좀 해야지만이 안철수 좀 많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제 네. 그걸 감안하고 보실 때 네. 지금 보면 이제 전국적인 선거의 어떤 지지도와 좀 비슷한 국면으로 이제 두 후보 같은 경우 가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결국 보면 호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강한 지지도 이거는 사실 좀 없다. 약하고 약하고. 오히려 이제 정권 교체와 함께 반문재인 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서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지지가 갖는 것인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문재인 후보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밴드웨건 예. 효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호남 같은 경우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데 물론 호남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는 사실 국민의당 조직이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국회도 많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또 전국적인 어떤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볼 때는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마지막에 결국은 호남에서 지지를 좀 올려야지만이 네.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 예. 지지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대구와 또 호남, 광주 지역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그만큼 이 대선에 쏠리는 여러 지역에 관심이 높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떤 곳을 한번 보자는 취지였고요. 이분들이 어떤 후보를 뽑느냐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국정농단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태 맞지 않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후보 뽑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 이 지역에서도 똑같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구, 광주 이런 흐름을 타고 전국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가 다음 이제 주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반전 요인이랄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되는 어떤 변수랄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TV 토론을 통해서 드러났던 인물 구도의 선거로는 더 이상 판세를 뒤엎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 인물에 대한 선호도나 능력이라는 것이 크게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현재의 문재인 독주 구도는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인물론이 아닌 바로 구도. 예. 현재 오자 구도를 4자나 3자, 즉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선거 마지막 판세가 출렁이지 않겠나 싶어서요. 인물 선거에서 구도 선거를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 승부수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전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